네, 오늘 G2의 경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경제 지표를 통해서 중국 경제의 바닥 확인 과정은 지난달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바로 어제 중국 4분기의 첫 경제 지표 10월의 PMI가 발표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3분기 중국 경기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와 경기에 대해서 오늘 송기현 전문가, 대신증권 김현웅 PB,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세 분과 토론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남숙 기자, 어제 중국의 PMI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중국 정부가 집계하는 중국의 이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50.1을 기록하면서 3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조업 PMI란 이 제조업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 국면을 뜻하고요.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8월부터 3달째 상승한 것이고 전문가들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지하철과 철도 등 인프라 공공투자 사업을 조기 승인하는 등 경기 부양을 지속했고 기업 재고 조정도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10월 신규 주문 지수가 50.4로 9월에 49.8보다 회복했으며 생산 지수도 52.1로 9월에 51.3 대비 올랐습니다. 신규 수출 주문도 49.3으로 9월에 48.8에서 상승했습니다. 또 민간이 집계하는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역시 49.5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9월 확정치인 47.9보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번 HSBC PMI 지수도 성장과 위축의 경계선인 50을 하회해서 여전히 위축 국면을 나타냈지만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긴 시간 위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축 속도는 대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4분기의 첫 경제지표 발표 스타트가 참 잘 끊어진 것 같습니다. 증시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더 긍정적인 것 같죠.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네, 일단 이 지난달 PMI가 50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무너졌던 상하이 종합지수 2100선도 다시 회복했는데요. 3주의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 호주에 힘입어서 홍콩 증시도 오름폭이 큰 편이었고요. 중국 증시도 1% 훌쩍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에서는 PMI 지표에 더해 중국의 부동산 부분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에 건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어제 한국 증시의 경우는 1%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경기 반등 신호로 해석하고 있었는데요. 다이밍 헝숑 홀딩 자산 운용 펀드 매니저는 PMI 결과가 시장의 일부 낙관론을 가져왔으며 중국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대신증권은 중국 경기 반등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4분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성현주 대신증권연구원은 지난 10월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발표로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지만 4분기에 스타트를 여는 10월 구매관리자 지수가 50.2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경기 반등 기대감을 반영해서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10월부터 중국 증시 신규 계좌 수와 거래량이 늘어나서 한머니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급등 또 이 자금의 이동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는 바로 반영하진 못했죠. 1%의 하락이었지만 오늘 미국 증시의 반응까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기현 전문가님. 네. 자, 중국 경기가 그 3분기에 바닥을 찍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참 많았는데요. 4분기에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PMI를 통해서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10월 달에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3달 만에 50을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PMI 지수를 살펴보면은 계절적인 영향이 9월, 10월 달에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9월, 10월 걸쳐서 중국의 중추절이 끼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추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명절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왜냐? 1년 동안에 1년의 총 소비 중에서 거의 30%에서 40%를 중국 중추절에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차트를 확인을 하시면은 PMI 지수가 보통 평균적으로 9월달, 10월달에 증가하는 수치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절적 영향, 그러니까 네. 중추절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11월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예. 11월달 PMI 지수가 좋게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중국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계절적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의 체크포인트 11월에 중국 PMI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현웅 PB님. 지금까지 10월에 미국 경제지표 개선을 반영하지 못했던 게 그 심리죠.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심리가 또 깔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적으로. 네. 자, 중국 경기가 4분기에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가 일단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단 중국 경기만 이제 지켜보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행지수, 후행지수 이렇게 차례대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일단 선행지수는 양호합니다. 어떤 제조업 PMI 지수가 50.2 나온 거 이제 전문가님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선행지표 개선이 어느 정도 눈에 확인되고,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된 HSBC 제조업 PMI 역시 속보치보다 개선된 49.5로 집계됐거든요. 약 기준치에 좀 가깝게 집계가 됐는데, 일단 이런 선행지수만 봤을 때는 강력한 경기 회복 모멘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완만한 회복세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떤 증시라든지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바닥권에서는 굉장히 바닥권에서 강하게 그 반등이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완만하게 이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차세대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시진핑 정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시진핑 정권도 지금의 내수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연장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오히려 조금 자제했었던 내수 부양책이 어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시진핑 정권에서는 더욱 더 강력한 내수 부양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2개월, 3개월의 시차를 두고 경기에 녹아들면 결국에는 그 완만한 회복세를 이끌어내는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8일로 예정됐죠. 그 전국 대표 회의에서 차세대 지도부가 확정된다면 이제 경기 회복세가 조금 더 탄력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만한 회복세에서 약간 더 탄력을 주는 정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요?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현웅 PB 중국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중국 경기가 완만한 반등에서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줬는데요. 송기현 전문가님은 11월에 PMI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의 정권 교체가 중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중국에 대한 그런 성장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은 다시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들을 꼽으라고 하면은 철강, 그 다음에 뭐 화학, 그 다음 기계, 그 다음에 이렇게 꼽을 수 있겠는데,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국 경기가 연평균으로 GDP가 10% 정도 이렇게 강력하게 성장했을 때 먹혔던 종목들입니다. 즉 2005년부터 2007년도 우리나라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지금 현재 중국의 성장 트렌드는 그것에 벗어났다는 거죠.
좀 내수?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수 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이제 인프라 건설,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소비 쪽으로 그 성장 모멘텀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월 8일이죠. 이번에 이제 18차 정당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중국에서 당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아마도 그 인프라 쪽보다는 소비 쪽 관련해서 정책이 아마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경기 민감주들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 쪽보다는 지금 시장이 많이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의 국내 영향력, 여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중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서 중국 네네.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코멘트 해주세요.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뭐 PMI 지수로는 약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11월 달 좀 확인을 하고 11월 달 확인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중국 전반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국면을 좀 벗어난 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중국 증시를 매매하는 입장이 아니로 한국 증시를 매매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관련 민감주들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소비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현웅 PB를 통해서 추이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중국 관련주 최근 동향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 전문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 내수주가 역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장의 주도주였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내수주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도 많이 언급을 해서 이제 뭐 자세히 언급 안 해도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 있으실 텐데 일단 뭐 화장품이 있죠. 뭐 안경, 뭐 면세점, 여행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 내수주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한동안 그 코스닥 시장의 그 폭등 이후에 큰 조정이 나왔죠. 그때 굉장히 가치 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미리 차후의 성장성을 너무 미리 땡겨서 단기 고밸류에이션 그런 인식들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인데 조정이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조정을 마무리한 이후에 추세를 복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면 코스맥스는 네. 이미 조정 마무리 후에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예. 파라다이스 있죠.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도 조정 마무리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에 조금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을 봤을 때는 역시 주력으로 어떤 매수 주체가 계속적으로 뒤따르는 것은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 좀 외국인들 그 지분도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도 분명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 이제 소지업종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주도주였죠. 근데 화학주를 말씀드리면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대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금일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른 이제 중국 내수주처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박스권 안에서 갇혀 움직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뭐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좀 그나마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이유는 역시 실적이 그나마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 굴삭기 업체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그 기계 업종 좀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추세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네. 수급은 계속적으로 안 좋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중국의 인프라가 굉장히 크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강력하게 회복된다면 이런 업종들이 추세를 유지하겠지만 이제 네. 그런 얘기는 정말 옛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기타 소재 뭐 이런 소재도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특징적인 것은 구리 관련주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네. 구리 뭐 풍산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좀 며칠 동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수요처가 중국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저희가 맨 처음에 토론했다시피 어느
어느 정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구리 가격이 다른 이제 정유 가격보다는 조금 더 약간은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구리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또 전정인 전문가가 이슈나우에서 구리 가격을 잘 보자. 이게 실물 경기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구리 관련주 일단 증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두산인프라코어,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 때문에 주목 많이 받았는데 좀 더 확실한 모멘텀이 나와야지 이 종목은 추세를 돌려 세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추가 질문 드리자면 김현웅 PB님, 네. 화장품주가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네. 자, 이 종목은 수급 주체가 누굽니까? 어떤 수급이 화장품주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제 코스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화장품, 저가 화장품이라는 트렌드는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열풍적입니다. 사실 권민환 앵커님도 하유미팩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써봤죠. 굉장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유미팩이 어떤 중국의 홈쇼핑을 통해서 어떤 마케팅이 되면은 또 중국인들이 많이 쓸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또 제닉이라는 종목들이 또 크게 급등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듯이 어떤 화장품이라는 것은 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서 에이블 CNC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와서 많이 걱정이 되고 막 그럴 겁니다. 모든 투자분들이 이제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지만 아무리 PER이 20배씩 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상 PER이 20배씩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 프리미엄을 부여해줄 가치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화장품이라는 것은 어떤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매출이 확 감소하거나 어떤 고평가는 실적 개선으로 해소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기자, 여의도에서는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내놓습니까? 네,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제조업 경기 개선이 일부 대형 내수기업에 초점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꼽으면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중국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내놨습니다. 또 삼성증권은 최근 미국 경기 회복 수혜주와 그리고 중국 내수주 중심의 주가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편 중국 경기 관련 산업재와 소재 섹터가 철저하게 소외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이번 달 이후 이 차이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철강, 시멘트, 산업재의 신규 주문이 증가하고 철강과 장비 제조업의 생산이 개선된 점은 산업재와 소재 부분의 재고 조정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향후 3개월에서 5개월간은 산업재와 소재 쪽으로의 교체 수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전략적으로 단기적인 이 산업재 소재 업종의 수익률 게임대 이 중장기 관점의 소비재 저점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의도에서도 산업재와 소재 업종의 소외 현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쪽으로 이제 다음 달 이후에 좀 더 주가의 상승폭,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또 만약에 소비재가 좀 하락한다면 저점 매수로 중기 대응을 해보자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기현 전문가님. 네. 중국 관련주, 어쨌든 내수주의 관심이 가장 큰 게 주가든 여러 자료든 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네네. 어떤 식으로 전략을 써서 접근을 해볼까요?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네. 어제 PMI 지수가 이제 좀 좋게 나오면서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한 5%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 철강, 화학, 기계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의 성장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는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낙폭 가대로 인한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정도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반등 시 매도를 해서
지금 추세가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내수 소비주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코스맥스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그다음에 음식료 관련해서는 빙그레, 메일유업 그런 종목들 추세 너무 좋습니다. 신고가 네네.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현웅 PB님 네. 어떤 전략 세우십니까? 예, 저도 그 같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중국 관련주에서 관심 가질 섹터는 역시 물려도 괜찮은 업종인 그 중국 내수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떤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뭐 그런 화학주 같은 이런 종목을 갖다가 단기 반등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괜히 실패하면 계속적으로 물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중국 내수주 같은 경우는 혹시 꼭대기에 잡아서 물리더라도 참으면 금방 그 복구가 됩니다. 그런 간단한 이치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아무리 좀 많이 올라오고 그러더라도 그런 트렌드와 잘 걸맞는 그런 업종, 바로 중국 내수주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저도 이제 그 전문가님과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요. 네. 임플란트 점유율 중국에서 이미 48%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의사들이 그 임플란트 시술 그 기구를 한번 사용하면 그 손에 있기 때문에 잘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에서의 성장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3분기 실적도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조금 안 좋게 나와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그다지 나쁘게 나올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저는 한 45,000원 이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SBM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패 감별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력이 좀 독보적인 업체죠. 우리나라에서 좀 위패 감별기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피아가 굉장히 유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러시아에서는 SBM이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MS가 1등입니다. 위패 감별기. 근데 네. 중국이란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찍어내도 어떤 그 통화 위안화가 막 중앙은행에서 찍어냈다는데 위패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만 중국의 어떤 위패 감별기들이 그런 중앙은행의 그 위패까지 발견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SBM과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딜을 해왔고 하반기에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회사 관계자가 전했는데 어느 정도 의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PER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아직도 6배 정도 안 되니 배가밖에 안 되니까요. 관심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나우였습니다.